가벼운 마음으로 캠핑용 감성 랜턴 하나를 샀다고 가정해봐. 그런데 밤이 되고 텐트 앞에 랜턴을 켜는 순간 그동안 잘 쓰던 낡은 돗자리가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지. 결국 매트를 바꾸고 나면 이번엔 투박한 텐트가 거슬리고, 텐트를 바꾸고 나면 그 많은 짐을 다 실을 수 없는 내 자동차가 문제처럼 느껴져. 분명 3만 원짜리 랜턴으로 시작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수천만 원짜리 SUV 결제 서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 이건 단순히 취미의 진심이라서 생기는 일이 아니야. 나도 모르는 사이 물건 하나에 내 인생이 조종당하기 시작한 거야. 18세기 프랑스 철학자가 빚더미에 앉으며 남긴 경고, 바로 디드로 효과야. 이 현상은 철학자 데니스 디드로의 경험에서 유래됐어. 원래 소박하게 살던 그에게 어느 날 아주 화려한 붉은 가운 하나가 선물로 들어와. 가운은 너무나 우아하고 완벽했지. 하지만 비극은 그때부터였어. 가운이 너무 완벽한 나머지 서재에 있던 다른 모든 물건을 초라하게 만들었거든. 디드로는 그 어울리지 않음을 참지 못했어. 가운에 맞춰 책상을 바꾸고 벽지를 새로 바르고 카펫까지 교체했지. 결국 모든 가구를 싹 다 바꾸고 나서야 멈췄지만 남은 건 엄청난 빚뿐이었어. 그는 나중에 이렇게 한탄해. 나는 예전 가운의 주인이었지만 새 가운의 노예가 되었다고. 이 300년 전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더 정교하게 반복되는 중이야. 스마트폰 하나를 샀을 뿐인데 전용 케이스를 사고 무선 이어폰과 워치 스트랩까지 갖춰야 비로소 그림이 완성되는 것 같은 기분. 기업들은 이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 애플이나 이케아가 제품 하나가 아니라 에코시스템과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야. 그들은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설계한 세계관 전체를 사길 원해. 내가 부족해서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든 완벽한 이미지에 내 일상을 맞추게 만드는 전략인 셈이야. 물론 물건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는 있어. 지금의 선택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머릿속에 완벽한 이미지를 맞추기 위해 끌려가는 건지 말이야. 디드로 효과의 핵심은 명확해. 물건이 나의 필요를 결정하게 두지 않는 것. 때로는 그저 붉은 가운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산 물건들이 나를 지배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